어두워져가는 서울의 거리. 한 노숙자가 마지막 동전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땅 하나. 그것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글지를 지나던 배우 이령아. 수많은 카메라 클래시 속에서도 결코 보여지지 않았던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부하들의 일이 있을까요? 차가운 도시의 반거리에 울리는 따뜻한 목소리. 이령아는 망설임 없이 노숙자 앞에 멈춰섭니다. 늦은 밤, 종로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오사인이 어둠을 밝히고 퇴근길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외투와 소름한 차림새는 수련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몸은 작게 떨렸고 그 모습은 마치 도시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김민호 씨. 그는 한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IMF 위원이기 때 직장을 잃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한시 중견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주말이 그의 일상이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는 그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회사가 그러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집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재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나이 마흔의 실직자에게 새로운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다시 수년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사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서울의 거리를 집 삼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과 마라다를 전전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한강 고멀의 벤치에서, 겨울에는 지하철역이나 덤배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머니의 수배의 마지막 동전, 500원. 그것은 오늘 하루 그가 모은 전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하철역 근처에서 구걸하며 무언돌의 대부분은 이미 허비진들에 채우는 데 써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 한 잎의 동전뿐이었습니다. 근처 구멍가게에서는 따뜻한 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각 구문 듯한 수부로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단팥빵과 크림빵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니노 씨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맘소린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동전으로 전라의 땅을 사야 할까? 내일을 위해 아껴둬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모아서 좀 더 든든한 것을 사야 하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간 발걸음이었지만 뭔가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인간적 공감이었습니다. 이려홀의 노래는 니노 씨의 고달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수른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자존심과 중남성까지도. 이령화는 그날 새로운 영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최신작은 한 가장의 몰락과 재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는 수없이 그 역할에 몰입했고 캐릭터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쏘인 사람의 현실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강렬하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영광의 순간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우의 역할은 무엇일까? 스크린 밖에서 나는 어떤 순환이어야 하는가? 그는 늘 이런 질문들과 씨름해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닌 일상의 순달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들도 없는 이 순간, 그의 행동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저기, 괜찮을 시간은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다. 니노 씨는 놀라움과 강혹감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의 노숙 생활은 그에게 깊은 불신과 경계심에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저 지나쳤고 때로는 멸시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령월의 눈빛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령월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순말을 이어갔습니다. 근처에 근찰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잘 마무리되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민호 씨의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지나던 사람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며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이령월의 진지한 태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연예인의 이벤트가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이령월은 걸음을 늦추어 민호 씨의 페이스에 맞추었고 그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 들어서자 달큰한 고기 냄새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아주머니가 넣고 간뜨끈한 국밥에서 김이 노란노랗 피어올랐고 그 온기가 마치 두 사람의 대화처럼 따뜻하게 터져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령월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리 초기, 무명배우 시절에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죠.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일 아침 오지쇼를 보러 다니면서도 과연 내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밥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술을 데우고 이령월의 따뜻한 말들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봤습니다. 저는 한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고 작은 아파트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네 둘라 모든 것은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죠.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나이가 걸림돌이 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령월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화려한 연기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민호 씨의 마음을 더욱 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딸 생각이 납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텐데 잘 지내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수만 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을 보면 혹시 우리 딸을 까고 자세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이령월은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진정한 인간의 아픔을 가까이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영화 속 대사들은 모두 각본가가 쓴 것이었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질식되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령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실천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헌은 자신의 연예의 생활 중에서도 꾸준히 선해고만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재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숙인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어요. 일자리도 연계해주고 임시 거처도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내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절주는 민호 씨가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싶을 뿐입니다. 민호 씨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습니다. 20년 말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기엉켰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으로 이려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악어의 실시나 어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난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날의 만남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려월은 민호 씨를 위해 근처 숙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고 민호 씨가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제가 재활지원센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병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병헌은 약속대로 민호 씨를 재활지원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센터의 직원들은 이병헌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그의 진정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민호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사회복지설은 민호 씨의 이력과 소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직장 경험, 학력, 고려 기술 등을 확인하고 현재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병헌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중요한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우선 임시 주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이용하실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이 있고 그동안 취업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민호 씨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지원과 이병헌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은 20년 만에 안정된 잠자리였습니다. 깨끗한 침구,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매일 세 끼의 식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세부의 보험으로 임시숙소에서 지내며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씩 새로운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컴퓨터실에 남아 연습했고 저녁에는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돕기도 했습니다. 이령월은 박감센터의 단문에 그의 진짜를 확인했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민호 씨의 얼굴에서는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쁜 주로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져 갔습니다. 요즘은 엑셀도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쓰던 법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파워포인트와 발표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령월은 그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빨리 배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 씨의 의지가 정말 놀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센터의 지존으로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무직이었지만 그의 숨실함과 책임감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턱디커 교육에서 배운 기술들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과거 무역회사 경험도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는 민호 씨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김민호 씨는 정말 성실하십니다.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입출구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계세요. 게다가 외국어도 주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이령화는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민호 씨를 찾아가 축하의 말을 전했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월급을 모아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비록 중반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20년 만에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령월은 그의 스집들이의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겠네요. 탄이전 도시락도 데워 드시고 가끔은 직접 요리도 해보세요. 민호 씨는 순물에 닦고 물시로를 긁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를 생각도 못했는데. 이령월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민호 씨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6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물류회사의 점직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모습은 20년 전 무역회사 과장 시절의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의 경험을 인적에 수습 관련 업무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는 퇴근 후에도 영어 공부를 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의 손길을 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령원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민호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활지원센터에는 투원이 이어졌고 더 많은 지역들이 노스펜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는 작은 파물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스타의 모습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닌 어두운 숲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빛난다. 이령환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닌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연대의 모습이었다. 민호 씨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센터를 통해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민호 씨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 계약했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 이령얼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입자에 담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밤, 누군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SNS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사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늦은 밤거리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초라한 차림의 노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유명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동등했고,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인간으로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령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령환은 그의 말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민호 씨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계기였을 뿐이에요. 시간이 더 흘며 민호 씨는 마침내 자신의 옛가족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령환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고 함께 가족을 찾는 것을 꼬았습니다. 전문 탐정을 고용하진 않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단서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민호 씨의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의 딸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령환의 존재로 그들은 중심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말의 제네는 어색했지만 딸의 눈에는 이미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점장 차림,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까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은 민호 씨에게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심저와 레이니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령환은 이제 민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타의 힘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다. 어두운 숲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순달의 빛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밝힐 수 있는 시만의 빛이 된다는 것을. 올해도 서울의 거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마지막 동절을 쥐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큰 돈이나 화려한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함께 걸어가지랬다는 작은 약속.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령환과 김미로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순후배로, 때로는 친구로, 때들은 수로의 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수만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시간, 이너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간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간연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질심 어린 관심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비춰진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민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희망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련원도 가끔 그의 간연장을 찾습니다. 물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일난입니다. 그날 밤 우연히 내니의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의 딸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시대. 아버지가 저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그가 길거리로 나왔을 때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 씨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이 둘의 특별한 사연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뭉클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렴원도 조용히 하객석에 앉아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로 연작에서 미로 씨가 이렴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미로 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호 씨의 이야기는 이제 한 걸의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동점이 희망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그의 20년 노숙 생활과 재기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 인쇄수의 근원 전엔 노숙인 지원단체에 지구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신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씨는 출간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른 도움을 이제는 가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래와는 이제 종종 민호 씨와 함께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합니다. 카메라도 없고 기자들도 없는 조용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합니다. 저도 당신들처럼 이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민호 씨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려활의 연기 인생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진정한 아픔과 희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연기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가 출연한 영화에서 보여준 노숙자 역할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역할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기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해는 실제 삶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호 씨는 작은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모수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호 씨는 항상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려와는 이제 그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지켜봅니다. 가끔 둘이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깊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려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호 씨의 강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의 작은 발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은 또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연쇄 발현입니다. 3년이 지난 시간, 민호 씨는 자신의 전원의 토대로 사회적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모수된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리를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작은 카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청소, 경비, 배송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민호 씨는 회사 수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려와는 이 회사의 명예이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주는 신뢰도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작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딸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제 연간 1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 전 80% 이상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많은 이들이 가족과도 재회했습니다. 이려월은 이제 자신의 연애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자발적으로 신한나는 봉사단을 만들어 무슬림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심은 스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호 씨의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려버는 극중 자신의 역할에 직접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신앙을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비 절액을 노숙인 지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병환은 제작 발표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거리에는 작은 동산이 세워졌습니다. 한 노숙자와 한 배우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의 형상화한 이 동사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희망의 연쇄단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누군가는 이 동산 앞에 서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다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마지막 분절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